이 까맣게 탄 피부가 다시 하얗게 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시간 지나면 돌아옵니다. 근데 마냥 기다릴 수 그래서 아마 빠르게 좀 돌리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미백을 촉진시키는 성분들을 발라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같은 게 있을 것이고, 타는 것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를 저는 안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관리 방법으로 다시 빠르게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밌게 놀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원장입니다. 여러분, 벌써 7월의 중순도 넘어갔습니다. 그제가 올해가 시작됐던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되더니 이제 상반기를 넘어서 또 8월이 돼가는 걸 보면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되게 휴가를 많이 가실 거고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병원에서 레이저 토닝을 한창 하다 보면은 3회차, 4회차 하는데, 이제 3회차 하고 중간에 필리핀이나 괌이나 어디 갔다 와가지고 4회차 때 딱 만나면 갑자기 막 흑인이 돼 있어. 그러면은 저도 되게 웃기면서도 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아, 원장님 저 되게 밝아지고 있었는데 또 까매져가지고 이거 괜찮을까요? 하면은 지금 그래도 레이저 토닝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밝게 만들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토닝을 잘 해드리는데, 이 까맣게 탄 피부가 다시 하얗게 될 수 있는지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적절한 방법을 취하면은 똑같이 하얘질 수가 있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좋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피부에 이것저것 하다가 적절하게 좋지 않은 자극을 가하면서 오히려 색소 침착을 더 일으켜서 속상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방법들 말고 오늘은 내 피부가 이미 까맣게 타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건강하게 다시 피부톤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자외선이 딱 내려와서 피부에 닿으면은 이 사실 자외선이 우리 피부 세포의 DNA를 파괴하는 아주 유해한 놈들이거든요. DNA가 자외선을 맞고 약간 파괴가 되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염증 반응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 몸에서 아, 큰일 났다, 이걸 지켜야 된다 하면서 멜라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멜라닌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색소들이 다시 피부 표면으로 가면서 까맣게 멜라닌이 둘러싸이게 되고, 자외선이 왔었을 때 우리 세포 DNA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멜라닌에서 흡수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지켜내려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황인이나 흑인 같은 경우에는 비록 피부는 까말지언정 자외선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피부암 같은 유병률도 낮게 되는데,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빨갛게 익어요. 그러면은 안 타고 좋은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세포 DNA가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는 피부암 유병률이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피부암에 덜 걸리는구나, 건강한 방향으로 몸을 지켜내려고 까매지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색소 침착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리상으로 방법들을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새롭게 더 타는 걸 방지하겠죠. 자외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또 멜라닌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잘 발라주고 애초에 뭐 양산이나 가림막 토시 같은 걸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면 멜라닌이 새롭게 생성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손상된 피부의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염증이 자체적으로 발생해서 또 색소 침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받아서 피부가 약간 그을리고 자극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자극된 상태를 빨리 복구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장벽을 잘 유지해주고 보습을 잘 해주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도 잘 자고 잘 먹는 게 이 피부 복구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세포 주기를 빠르게 하는 게 전에 말씀드렸던 옛날에 유명했던 스티바 A, 요새는 20A 이런 비타민 A 유조태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단 요거를 발라주실 거면은 내 피부가 지금 염증 상태가 아닐 때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극되고 붉고 간지러운 상태를 넘어서 이미 타버리고 가라앉은 상태 때 요걸 발라주시면은 세포 주기를 빠르게 건강하게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백을 촉진시키는 성분들을 발라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비타민 B라던가 비타민 C, 나이아신 아마이드, 비타민 C 세럼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글루타치온 같은 성분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피부가 예민할 때는 오히려 염증을 더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타버린 상태에서 발라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발리 살이 한 달 했었을 때 스노클링 한다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데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옷통 까고 바다에 뛰어들고 배에 타고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미니밴 안에서 뭔가 등이 조금 따끔따끔하기 시작하더니 그날 밤 완전히 빨갛게 익어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파서 잠을 못 자.
그렇게 하루 이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까맣게 익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도 몇 분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자외선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세포 DNA를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탄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가해질 경우에는 염증이 훨씬 더 심해지면서 피부 전체가 빨갛게 익고 염증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광화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또 정도에 따라서 약간 처치하는 방법이나 증상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고 넘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 경우에는 내가 지금 빨갛게 익고 따끔따끔한 단계다 하면 약간 즉각적으로 냉각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염증이 심하지만 비록 세포 장벽이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만 잘 유지시켜주면 염증이 깔아앉고 색소 침착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대신에 그런다고 차가운 게 좋다더라 하고 너무 차가운 얼음 같은 걸 대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강하게 자극을 받고 더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찬물 정도의 수건 정도면 가장 적당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수포나 물집이 잡혔을 때 단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로 칭할게요. 안에 세포 삼출물이 고이면서 약간 물집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물을 꺼낸단 말이죠. 그 다음에 탁 달라붙게 하는데 이러면은 이제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피부 장벽이 완벽히 뚫린 거기 때문에 바깥의 세균들이 그대로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피부가 약해진 상태인데 방어막까지 뚫히면은 100이면 100 감염이 생기고 이게 진짜 심하면은 화농성 감염까지 번져서 몸에 다 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이 물집을 뚫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이 되게 중요하고요. 수포가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히드로코르티손이나 피판텐 같은 연고를 발라주신 다음에 연고만 바르지 말고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여기선 푹신푹신한 소재에 메디폼 같은 걸 붙여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너무 딱 바로 달라붙는 듀오덤 같은 스티커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뗄 때 이 피부 장벽이 그대로 똑같이 다 뜯겨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3단계 마지막으로 이 물집이 이미 터진 경우는 그럼 어떡하냐 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일지라도 사실 감염에 아주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의료적 도움을 받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간 상태건 아니든 간에 주변에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셔서 항생제가 포함된 약이라던가 이런 거를 처방받아서 이 부위에 발라주시거나 의료적 처치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마찰을 조금 줄여주시고 피부는 자체적으로 좋아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잘 나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피부가 약해져서 이 피부를 통해서 약간 수분을 뺏기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 섭취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니까 기존의 똑같은 자극들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찰을 피해주시고 보습을 잘 해주시고 선블럭을 또 해줘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다른 의학적 성분이 들어간 연고를 발라주면 좋은데요. 염증 기운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약간의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연고를 발라드리면 염증을 빠르게 깔아앉힐 수가 있고 그럼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일광화상을 입은 상태고 아직 빨갛고 괴롭다 싶은 경우에는 이런 연고를 좀 발라서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감자나 오이 그 자체로 좋아진다기보다 그런 것들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붙이면 엄청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아까 1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광화상을 입었을 때 신부열이 높기 때문에 열을 낮춰서 염증을 빨리 깔아앉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친구들이 다 되게 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열을 낮춰주는 효과 때문에 좋은 거지 그 자체로 엄청 더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칫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청결하게 관리를 못하면 추가적인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깨끗한 수건에다가 찬물을 좀 담아서 얼굴을 좀 차갑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획을 되돌리고 싶다 하면은 사실 여기 있는 이 레이저 토닝이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멜라닌을 직접적으로 깨워주기 때문에 그런 일광화상이든 뭐든 간에 좀 걸린 상태면은 저는 토닝을 받아주는 게 가장 빨리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또 여름철인데 여러분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가서 또 햇볕 많이 쐬고 하실 텐데 타는 것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를 저는 안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크림을 발라도 결국 타긴 타요. 근데 이 부분에서 노화가 생기지 않게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 색소 침착이 그래도 생긴 부분은 이런 의료적 방법이나 여러분들의 관리 방법으로 다시 빠르게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밌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